중국이 앞으로 리소 장비, 노광 장비를 못 구해가지고 반도체를 못 만들 거냐고 그러는데 평균 이제 구매한 양의 3배를 이미 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독하게 마음먹고 HBM 칩을 미국한테 공급을 하면 미국의 AI 관련된 회사 주가를 폭락시킬 수가 있어요. 일본은 뭐 부양책, 소비, 수혜주,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이분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제일 관건이 뭐냐면은 네. 지금 미국이 반도체 AI를 규제를 하면서 중국이 개발 못하게 어쨌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그걸 개발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중국이 일단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목적이 좀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은 이유도 바로 그거고 4차 산업혁명은 누가 봐도 AI 혁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AI를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걸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AI 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지냐가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권력자가 되냐 마냐는 문제죠. 중국은 어쨌든 미국이 되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중국의 반도체는 어디까지 왔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중국이 죽었냐 안 죽었냐는 증거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느낌이나 정서적으로는 중국의 완패, 미국의 완승 그랬으면 좋겠는데 팩트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중국이 뭔 짓을 했냐면 러먼드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러먼드 상무장관이 일정 다 끝내고 좋은 얘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저녁에 뒤통수를 세게 쳤어. 그래서 러먼드 상무장관은 14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는 장비든 기술이든 뭐든 중국으로 가면 안 돼? 이걸 강하게 물어붙였고 그렇게 됐으라고 믿었는데 러먼드가 내일 출국한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하웨이가 7나노 공정으로 만든 스마트폰 칩을 장착한 메이트 60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러먼드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빨리 이거 제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7나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DAV 장비 이거 다 스톱시켜라. 네덜란드 압박 넣은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거 AS 하는 것도 못하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AI 칩 이것은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팔고 있는 저사양 칩도 이거 팔지 말아야 돼. 그리고 지금 뭐 GPU든 무슨 뭐 CPU든 간에 반드시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드는 HBM 이것도 중국으로 파는 거 이거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그게 중국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14나노 정도면 이제 얘들이 못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7나노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그 리소 장비, 노광 장비를 못 구해가지고 반도체를 못 만들 거냐고 그러는데 202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중국이 네덜란드의 ASML로부터 산 장비가 앞으로 3년째 쓸 수 있는 장비를 다 샀어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평균 이제 구매한 양의 3배를 이미 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년 동안은 한 대도 안 사도 지금 이제 7나노 정도의 제품을 만드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 5나노까지도 가능하다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조금 이제 봐야 되는 건,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이 뭐 밑에 것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식칼신공입니다. 이 회를 쓸 때 회칼로 썰면 얇게 한 방에 썰리지만 회칼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두타가 식칼 갖고 여러 번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7나노를 14나노 만드는 기술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5나노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대신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원가가 뭐 수율이 10%도 안 나오면 적자가 무진하게 못 하는데 문제는 중국의 반도체에서는 다 국가 거예요. 그래서 적자 나면 정부가 책임지는 거죠. 뭐 수율이 좀 낮아도 그렇죠. 상관없지. 상관없다. 그래서 수율이 아니라 제품만 나오면 되는 것이고 이게 기술만 확보하면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무섭게 봐야 되고 두렵게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서방의 시각으로 보니까 중국 저거 수율도 안 나오고 이 기술도 안 되는데 하다가 치우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수율이 10%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램프업을 한 40%에 하고 일드가 90% 넘게 나와요. 근데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 공장 9개 더 지면 되지. 그래서 지금 금년도 통계를 보면 금년 상반기에 미국, 일본, 한국이 산 반도체 장비보다도 중국 한 개의 국가가 산 반도체 장비가 더 많아요. 규모가 더 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짓고 있는 반도체비 42개인데 그중에 22개를 중국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메모리 반도체도 좀 중국이 따라올 수가 있을까요? 못 따라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파운드리 얘기고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2등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3등 하는 데가 대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1등, 삼성 2등, 마이크론 3등인데 마이크론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중국에 팔고 있는 저급 사양의 HBM을 엔비디아가 이번에 삼성께 코어를 테스트 통과했다는 게 거기다 넣는 데다가 삼성 걸 써요. 그러면 엔비디아 마이크론 거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 뭐 대만에 있는 나냐라든지 뭐 얘들은 애초부터 근처도 못 가는 거고요. 중국은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미국하고 대만도 한국의 상대가 아닌데 중국이 뭐 그 근처에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언론에 보면 뭐 128탄 낸드를 만들고 무슨 200 몇 달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실험실에서 만들어 봤다는 얘기고, 그걸 매스를 걸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냐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이제 뭐 세계 반도체 무슨 뭐 여기에서 한국이 뒤처지는 거 아니냐, 무슨 시스템 반도체를 3%밖에 안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천하의 엔비디아 주가를 대폭락시킬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하이닉스가 독하게 맘먹고 우리가 HBM을 엔비디아한테 공급하지 않는다? 이러는 순간에 엔비디아는 다른 칩을 갖다가 써서는 성능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독하게 마음먹고 HBM 칩을 미국한테 공급 안 하면 미국의 AI 관련되는 회사들 주가를 대폭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파워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한국의 반도체 회사를 너무 낮게 보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판다는 것하고 기업의 실력은 다르게 봐야 돼요.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 끌고 산보 나간 사람하고 또 똑같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항상 먼저 가든지 뒤에 따라오지 주인하고 똑같이 걸어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예를 들면 이 주인이 뭐 이게 힘이 없어졌다거나 망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넌센스예요. 언젠가는 강아지가 돌아오게 돼 있고 또는 뒤에 오는 놈이 앞에 오는 놈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AI에서 가장 중요한 칩 2개 중에 1개를 한국 없으면 못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도 지금 그러는 판인데 중국은 그 수준까지 훨씬 못 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메모리 쪽은 우리가 훨씬 세이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AI 규제를 미국이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HBM 중국에다가 팔지 마,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 보시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좀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요? 뭐 우리는 별 그건 없는데요. 뭐 최근에도 보면 뭐 모건스탠인가 어디가 뭐 HBM 공급 과잉에 무슨 뭐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체크를 해보면, 아니 기업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입도 선매에서 물량 다 예약돼 있는데 무슨 공급 과잉. 그래서 반도체 판매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갔다고 피크라고 이렇게 얘기한 데다가 박수 친 거죠. 근데 팩트는 정반대고, 뭐 마이크론 주가 $100까지 떨어진다고 그랬다가 그게 뭐 이미 휙 올라가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팩트 체크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황에 맞춰가지고 거기다 말을 맞추는 것이지 정확 팩트 체크보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고, 지금 이제 그러면 중국이 HBM을 못 구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그 중국이 지금도 AI를 해요. 그래서 AI를 그 성능을 보면 미국만은 못하지만 한국보다는 월등히 셉니다. 근데 그것의 이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회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암시장에서 이제 H100이나 A100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가가 국가끼리 수출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지 그 국가가 다른 나라에 재수출, 삼수출하는 것은 미국이 통제를 못 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그걸 사고 그걸 중국이 다시 사는 거, 이건 제재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버를 이제 AR을 만들려면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버를 내가 구축하는 게 아니고, 구축해놓은 서버를 중국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두가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외에다가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자회사가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이터 센터를 잘 갖춰진 서버 공장을 임대를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중국 기업이 이제 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싱가포르 회사가 하는 것들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가 이걸 이용자냐고 그랬을 때 그 이용자의 국적까지 미국이 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이 확인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버를 이제 임대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하면 다 이제 막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미국의 제재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이걸 중국이 아주 기묘하게 그걸 활용해서 이제 쓰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아마 질문지도 그렇게 있는데 얘들도 그 AI 칩을 만들어요. 근데 그 성능이 이번에 화웨이도 뭐 이제 어센드 910C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엔비디아하고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러나 그 선진국들의 수준은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게 이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섭게 봐야죠.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조그만한 무슨 AI 칩 회사가 부도났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고 하웨이 같은 회사들이 뭘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조그만한 벤처에서 한국도 뭐 AI 칩 만드는 회사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한두 개 부도난들 그 대세천이 그냥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중국의 무슨 AI 칩의 위기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대형 기업들의 그 문제가 있는지 얘들이 뭘 개발하는지 그걸로 평가해야 돼요. 그럼 미국이 규제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중국은 그 규제를 피해든 우회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AI 4차 산업 시대가 열리면은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중국은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반도체를 사람의 심장으로 격상을 시켜놨어요. 지금 미국이 통제하는 바람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중국이 좀 느낀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여기에 녹아가지고 가스라이팅 돼서 바이든은 뭐 곧 이제 그 치매 직전에 뭐 어르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든의 정책 제가 볼 땐 너무너무 현명한 어르신의 판단 정확하게 맞았어요. 중국이 정말 꼼짝 못하게 반도체로 중국을 잡은 것은 바이든의 해안이 정말 신의 한 수다. 이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 중국이 무슨 소리를 했냐면 시진핑이 반도체는 인체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냐? 근데 미국이 저 심장을 이제 안 주면 우리는 심장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럼 어떡할래? 국산화해야지. 어떻게? 국가의 모든 원자폭탄 개발할 때 중국이 그렇게 했어요. 국가의 모든 자원, 인재, 자금, 자원 모든 걸 다 집중해가지고 원자폭탄을 맨 땅에 세팅해서 만들었듯이 반도체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최우선 순위고 두 번째는 그게 금방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10년 마일금 10년 동안 칼 한 자로만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칼 한 자로만 갈면 그 칼에 날카로움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10년 동안 만들어 봐라. 죽어라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원래 우리나라 기술입니까? 미국이 만든 거잖아. 미국에서 일본 갔다가 한국에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구가 5천만에 뭐 GDP 랭킹 13등 하는 이런 나라가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데 인구 14억에 전 세계 GDP 랭킹 2등 하는 나라가 그걸 다 때려 넣어가지고 반도체를 못 만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만들어요. 근데 시간을 얼마나 당기냐 하는 것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국은 얘들이 따라오는 것만큼 그만큼 더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제자리에 서 있으면 얘들은 4년 만에 8년 만에 12년 만에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못 따라온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이고 이게 시간이 문제일 뿐 캐치업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또 지금하고 똑같은 속도의 간격을 낼 수 있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지원, 사회적인 합의, 그 다음에 정부의 그 체계적인 지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뭐 외국 기업이 공장 짓는다는데 500억 불 보조금 줘버리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이제 화학약품을 많이 쓰면 세정 공정이면 물을 갖고 많이 신사해야 돼. 물 무지 많이 들어가는데 가뭄이 드니까 반도체 공장에 갈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대만 정부는 농업용수, 벼를 심어야 되는 그 물 반도체로 보내라.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구마모토시에 TSMC가 공장을 지었어. 근데 갑자기 그 시골 마을에 이제 대규모 공장이 들어오니까 출근하느라고 교통지옥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구마모토시가 공무원들 출근 시간 조정해. TSMC가 출근할 때 출근하지 말고 시차제 근무나 출근 시간 유연제를 통해 가지고 도로교통 확보해줘.
이렇게까지 얘들이 반도체 육성 여기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용인에다가 대규모 이제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삽도 못 들고 지금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는 전력하고 용수 문제예요. 그래서 전력망이 이제 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고압 전력 케이블 오면 전자파 나온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봇대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물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이거 주면 뭐 해줄래? 이것 때문에 이거 다른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나서 반도체 지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이번에 6천억이니까 대략 한 뭐 우리 돈을 쳤을 때 100조 가까운 그 정도 돈을 반도체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최하 40조에서 한 70조 정도 돈을 보조금을 줘요. 근데 우리는 재벌 기업한테 정부 돈을 몇십 조를 준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서 아직 반도체 그걸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는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에서 아까 말씀 왜 반도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다른 의미에서는 이거 전쟁을 할 때 AI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AI가 되려고 그러면 반도체가 필히 있어야 되고 미국이 왜 몇십 조의 돈을 거기다 보조금을 주냐 그러면 이것은 AI 시대 반도체는 이건 군수물자예요. AI 전쟁이 군수물자이기 때문에 군수물자는 국적 상관없이 최고의 성능을 가진 걸 써야 되잖아요. 우리도 미국의 무기를 사는 이유가 최고의 성능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를 왜 안 쓰냐는 거 바로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입장에서는 지금 AI 전쟁에서 최고의 반도체 퀄리티를 낼 수 있는 놈이 한국하고 대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준다는 것은 보조금은 저것은 국방비로 봐야 돼요. 미국은 그렇게 국방비로 보고 돈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AI 전쟁 시대의 반도체는 이건 군수물자고 그 군수물자를 만드는 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 주는 돈은 그건 국방 예산이에요. 그런데 컨셉을 그렇게 잡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건 재벌 기업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도체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도 갖고 싶어 하고 중국도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쥐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쟁력을 최대한으로 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따라오려고 하는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간격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삼성이 TSMC 다음에 예를 들면 첨단 파운드리 2등이라고 하는데 지금 3나노짜리 파운드리 팹을 하나 지으려면 200억 불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 전체가 200억 불이 안 돼요. 매출한 돈을 다 투자해도 하나 라인을 지금 못 찍을 정도로 산업이 커졌다고. 그럼 어디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누가 주냐? 정부가 준다는 거죠. 보조금. 근데 주는 이유는 이거 국방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재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정치의 정서상 재벌 기업한테 그 몇 조를 퍼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런 이제 조금 그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의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미중의 전략 경쟁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봐야지 한국 정치인들의 사상이나 이념의 기준에서 이걸 놓고 보면 정말 실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군 이래로 뭐 5천 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1등 그것도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가져간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가는 이거를 우리가 엄청난 이제 정말 호기를 지었는데 이걸 발로 밟아가지고 굴러들어온 호가 발로 깬다? 이것은 뭐 정말로 후대들한테 죄를 짓는 일이죠. 그래서 미중의 전쟁이 한국의 밸류를 굉장히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이제 가려고 하면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요즘 애기 하나 키우려고 그러면 온 동네가 다 협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제대로 가려면 정치도 협조해야 되고 기업도 정말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사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대만은 반도체 산업에 위해서 그런 이제 편의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뭐 재벌 기업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돼야 애 하나를 이제 어른 만들고 성공한 이제 성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에서도 외국인 정치, 기업, 사회가 합심해서 지금 있는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도체 하면은 항상 미중 싸움에는 한국이 뭔가 고래등 터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전쟁이 한국의 밸류를 올려놓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도체도 이제는 방산이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병수 소장님 앞으로도 또 많은 또 방송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